월요일 증시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체크포인트와 이번 주 관심 종목까지 알아볼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네, 국내 증시 박스권 탈출은 언제 하나입니다. 지난주까지도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면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3,100선에서 좀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한미 정상회담이 잘 끝났고 예. 시장에 있어서는 다양한 국내 주식들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지수가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들이 현재 모여 있는 그런 구간대에 진입했다라는 것들입니다. 3,150선에서 3,200선 사이에 코스피 코스닥 공히 5일선, 11선, 21선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구간들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물론 지지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120일, 코스닥 같은 경우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만 단기 이동평균선이 응축돼 있다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매물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뚫어주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은 다릅니다. 오늘 이제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텐데 개별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지수랑 이제 연관성이 없으니까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지수는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을 뚫어주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난주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 파생과 연계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성을 담보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이 현재 지금 약 65조 대의 고객탁금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들의 어떤 수급에 조금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2020년 같은 경우 개인들이 결국 지수를 끌어올렸으니 이제도 개인들이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개인들의 매수 여력들이 많이 소진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현재 지금 신용에 관련된 매물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지수가 2,200선에서 3,200선에서 3,100선으로 어떻게 보면 소폭 조정받았는데 지금 신용에 있어서 반대 매매 나가는 물량이 하루에 3,400억씩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지금 왜 높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23조 대를 작년 가을서부터 풀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을 어떻게 해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원활히 신용 공급이 안 될 정도로 현재 신용 매물이 차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미수로 매매를 한다. 미수 매매가 무엇이냐라면 내 돈 100만 원이 있으면 3일 내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300만 원까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3일 내에 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2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반대 매매, 그러니까 강제로 청산되는 것들이 보통 한 5에서 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수 매매가 하루에 한 2, 3천억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5에서 7%면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5에서 7%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게 지금 10%대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3,400억씩 신용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개인들의 수급도 힘들고 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를 펼쳐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들의 수급 물량에는 좀 부담이 들어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앞으로의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는입니다. 그동안 증시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었고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딱히 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가 된 이 회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커지는 상황인데 지금 종목별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할까요? 네, 이런 쪽들이 오늘 지금 이제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말에 골몰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증시에서도 이런 수혜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교적 이슈는 없었다라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것도 네. 북한 문제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외교적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북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이제 대북 관련해서 나름대로 판문점 선언을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를 했죠.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중국을 자극할 만한 이슈는 없었다. 네. 따라서 중국 소비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 그러니까 수혜를 볼 가능성보다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백신인데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보시는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새로운 백신을 위탁 생산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인식을 가졌죠. 네, 따라서 모더나. 그런 네. 부분, 예? 모더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어떤 원활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들썩들썩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생산과 공급 부분에 있어서 고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오늘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네. 대통령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한다라는 워딩을 쓰셨던 것들이 우주항공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켓 발사체를 약 30년 넘게 조금 거리에 대한 어떤 그 제한을 이제 미국의 압박을 받아서 두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제한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수혜 이런 것보다는 우주항공 산업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다포적인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기술을 들여와서 우리가 저쪽 그 고흥반도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시설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 기술보다는 해외 기술을 들여와서 그것도 발사할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내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김영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추로테크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관련주들을 찾기에 대한 오늘 이제 수혜주 찾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네. 골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확실한 빅 뉴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태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관찰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을 갖고 계시는 부분들이 백신 쪽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이에 더해서 이제 소장님은 우주항공 쪽도 함께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주식시장 흔드나입니다. 비트코인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죠. 우려를 하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서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고 칭하지만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이리디움이라든지 각종 코인들에 대한 것들인데 네. 코인이 지금 현재 한 달 사이에 4월서부터 5월 사이에 전체 코인 시장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이리디움 이런 거 몇 프로 증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전체 코인 자산의 10%나 증가했습니다. 어... 단 한 달 사이에 이 코인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네. 어차피 돈이 분산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인이라는 게 저도 이 소식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코인의 자산 가치가 금과 비견해서 금도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금과 비견해서 이 채굴량이 한정돼 있다라는 건데 무려 10%나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채굴 기술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다양한 코인들이 나서면서 코인들이 분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인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코인의 변동성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앨런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외부 변수까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외부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현재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까지 돼서 현재 지금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아무래도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에서는 서로 다른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도 물론 주식이 위험하냐 이제는 코인이 위험하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코인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긴 하겠죠. 하지만 주식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코인이 변동성이 커지니까 코인을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요즘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면 오히려 주식을 팔아서 코인 물타기를 하고 계신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맞아요. 현장의 어떤 전언을 들었을 때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수급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스텝이 꼬여가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소액으로 신용매매를 들어가서 반대매매를 맞고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있어서도 변동성에 따른 하락세를 맞다 보니까 현재 지금 2030 세대들의 스텝이 꼬여 있는 상황, 이럴 때는 일단은 조금 회피하려고 보는 이런 심리들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코스피에 대해서 지수 방향성을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잘 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데요. 백신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가 오늘 또 많은 주목받을 것 같네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에 따른 위험자산의 회피 움직임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웠으니까요. 개별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좀 이제 우주항공?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미사일 거리 제한 해제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물론 우주항공 산업이 뭐 다양한 뭐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우주 산업 기업의 1위죠.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이제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업체와 협업 관계, 네. 지금 이제 보잉에 일정 부분도 납품을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나라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도 한국항공우주가 주도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대학에 계신 수많은 연구원분들이 이제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새로운 기업들보다는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상의 차트도 보고 계십니다만 굉장히 지금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좀 급등해서 지금 아직 호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뤄 짐작하건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급등해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오늘 뭐 어느 정도 급등하는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시야에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시야에 있어서 접근은 여전히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라면 네. 지금 3만 원대 초입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주식들이 올라갈 때 오히려 하락 조정받은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당연히 3만 2천 원 이상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3만 8천 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설억 3만 원이 깨진다라면 당연히 현재 지금 수준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에 손절매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손절매 가능성보다는 윗단이 어느 정도 열려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테마성으로 한번 움직이고 조정을 한번 받을 겁니다. 따라서 다소 보수적인 분들은 한번 한 차례 움직이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오늘 내일 편입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단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실 분과 장기적으로 움직이실 분들은 이미 매매 계획을 좀 정리하셔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의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입니다. 국내 우주산업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논의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로 오늘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우주산업의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목표가 3만 8천 원까지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오미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차영주 소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